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부동산,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자산 시장을 데이터 하나로 정복한 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80년대 뉴욕인데 맨해튼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이야 뭐 클릭 몇 번이면 되지만 그때는 어땠을까요? 아, 정말 발로 뛰어야 했죠. 네, 직접 그 빌딩 찾아가서 층마다 돌아다니고 수십 통 전화 돌리고 그래야 겨우 어림지막할 수 있었죠. 정보가 정말 짙은 안개 같은 시장이었어요. 맞아요. 정보의 비대칭성, 이게 극심했던 시장이었죠. 누가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갖느냐가 곧 돈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안개를 걷어내겠다는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된 기업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생이 기숙사방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월스트리트에서 부동산 업계의 블룸버그라고 불리는 거대한 데이터 제국을 건설했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기업, 바로 코스타 그룹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방대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이 경제적 해자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철옹성처럼 확장되는지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걸 걸고 더 큰 전쟁을 시작하는 한 기업의 야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정말 정확한 표현이네요. 코스타의 이야기는 그냥 성공한 테크 기업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정보 그 자체를 어떻게 독점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또 강력한 무기로 만드는지에 대한 뭐랄까 교과서 같은 거죠. 특히 보고서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현재 진행형 전쟁, 바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포털 전쟁. 이게 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승부처거든요. 오늘 그 전쟁의 본질과 전략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제국, 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그 힘의 원천은 뭔지부터 한번 풀어보죠. 보고서를 보니까 코스트의 성장이 이게 그냥 혼자 큰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꾸준한 자체 성장도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M&A를 했어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 매물 플랫폼 루프넷, 그리고 주거용 임대 플랫폼 아파트먼트닷컴 인수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 M&A들이 지금의 코스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강력하게 보완하고 지지하는 세 개의 해자, 이른바 삼중 해자, 트리플 못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회사의 근간인 코스타 스위트입니다. 코스타 스위트, 이게 부동산 전문가들을 위한 구독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네요. 금융 트레이더한테 블룸버그 단말기 같은 필수자라는 비유가 있던데 없으면 아예 일이 안 된다, 뭐 이런 수준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 분석, 자산 관리, 대출 심사, 거의 모든 전문적인 업무가 이 코스타 스위트 데이터 위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필수제를 만드는 핵심이 정말 독특합니다. 바로 경쟁사가 돈으로도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지독할 정도로 아날로그적인 데이터 수집 방식에 있거든요. 아날로그 방식이요. 빅데이터 시대에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1,500명이 넘는 전문 리서치 인력이 매일같이 건물주, 중개인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요. 임대료나 거래 정보 확인하고요. 직접 현장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네, 드론이랑 심지어 저공 비행기까지 동원해서 건물 상태나 주변 상권을 촬영해요. 잠깐만요. 저공 비행기요? 부동산 데이터를 모으는데 비행기까지 띄운다는 건 좀 과하게 들리는데요. 대체 그걸로 뭘 보는 겁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위성사진은 건물의 지붕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위에서만 보이니까. 하지만 저공 비행기는 건물의 측면 상태, 창문 개수, 주차장 현황, 심지어 주변 상권의 유동인구 패턴까지 훨씬 입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3D 스캔 기술을 가진 메타포트까지 인수하면서 이제 건물 내부 데이터까지 빨아들이고 있고요. 이렇게 발로 뛰고 비행기로 날면서 모은 날것의 데이터. 이게 바로 경쟁사가 흉내낼 수 없는 코스타의 자산인 셈입니다. 와. 한번 여기에 길들여지면 모든 업무 흐름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짜이니까 구독을 끊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실제로도 그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갱신일이 90%가 넘는다고요. 와. 네, 90%가 넘죠. 이게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데이터 하나에 정말 집요하네요. 그 집요함이 첫 번째 해자를 만든 거군요. 그럼 두 번째 해자는 아까 말씀하신 루프넷이겠네요. 이건 상업용 부동산의 구글 같은 거라고요? 맞습니다.
매물을 찾는 사람이 전부 여기로 모이니까 매물을 가진 사람도 여기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가 생긴 거예요. 월 방문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시장의 표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요. 코스타가 인수할 당시 루프넷은 연평균 2% 성장에 머물던 거의 정체된 회사였다는 점이에요. 2% 성장하던 회사를 인수해서 어떻게 바꾼 거죠? 코스타가 가진 그 방대한 데이터랑 영업망을 루프넷에 그대로 결합시킨 겁니다. 루프넷에 올라온 매물 정보를 코스타 스위트 데이터랑 교차 검증해서 신뢰도를 확 높이고 또 프리미엄 광고 상품을 도입해서 수익 모델을 다각화했죠. 그 결과 연 20% 가까이 성장하는 괴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M&A의 가장 이상적인 사례,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시너지를 제대로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해자는 그룹의 핵심, 현금 창출원, 캐시카우라고 불리는 아파트먼트닷컴이네요. 앞선 둘은 상업용 부동산인데 이건 주거용 임대 플랫폼이라 성격이 좀 다른데요. 이게 어떻게 그룹의 핵심 캐시카우가 된 건가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아파트먼트닷컴은 연 매출 12억 달러를 넘는 그룹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사업부예요. 이 플랫폼의 월간 갱신율이 무려 99%에 달하거든요. 99%요? 네, 이건 단순히 우리 아파트 방 남았어요 하고 광고하는 채널이 아니란 뜻입니다. 임대 계약 관리, 월세 수납, 시설 관리 요청까지 아파트 단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진화한 거죠. 아, 운영 시스템 자체군요. 그렇죠. 그러니 한번 쓰기 시작하면 이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코스타 스위트라는 데이커의 뇌, 루프넷이라는 상업용 시장의 입, 그리고 아파트먼트닷컴이라는 주거용 시장의 지갑, 이 세 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코스타만의 데이터 요새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개의 해자가 정말 견고해 보이네요. 이 정도면 그냥 현재 시장의 지배자에 만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고서를 보면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코스타라는 기업의 진짜 무서움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왕자에 만족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큰 시장, 연간 2,500조 원 규모의 미국 주거용 매매 시장을 정복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그 무기가 바로 홈즈닷컴이고요. 상대는 시장의 절대 강자 진로우입니다. 드디어 포털 전쟁의 서막이군요. 코스타의 전력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다고 나와 있어요. Your listing, your lead. 당신의 매물에서 나온 문의는 100% 당신에게로 간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기도 한데 기존 시장은 달랐다는 거겠죠? 이게 바로 코스타 투자의 핵심이고 이 전쟁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두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요, 철학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코스타의 홈즈닷컴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팔려고 중개인을 통해 홈즈닷컴에 매물을 올렸다고 쳐보죠. 어떤 구매 희망자가 그 매물을 보고 연락하면 그 연락은 100% 여러분의 중개인에게 직접 갑니다.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내 집 보러 온 사람이니까 내 담당자한테 연락이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진로우는 다릅니다. 똑같이 구매 희망자가 여러분의 매물을 보고 연락을 하면요. 진로우는 그 연락을 여러분의 중개인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광고비를 가장 많이 낸 다른 중개인에게 팔아넘깁니다. 네. 매물 주인이나 원래 중개인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죠. 잠시만요. 그게 말이 되나요? 제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그걸 보고 연락한 잠재 구매자를 진로우가 다른 부동산 중개인한테 돈 받고 넘긴다고요? 와, 이건 뭐랄까 소비자 입장에선 거의 사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정말 업계 표준이었던 건가요? 충격적이지만 그게 진로우가 시장을 지배해온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타의 CEO 앤디 플로런스가 진로우 모델을 뭐라고 비판하냐면 소비자의 연락처를 납치해서 그들이 전혀 모르는 낯선 중개인에게 몸값으로 팔아넘기는 행위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죠. 납치. 네, 이 납치라는 한 단어가 두 회사의 철학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내 매물의 모든 걸 꿰고 있는 담당자랑 바로 연결되는 경험이 훨씬 만족스럽겠죠, 당연히. 와, 저도 예전에 집 알아볼 때 비슷한 플랫폼 쓴 적 있는데 분명 A 중개인이 올린 매물을 보고 연락했는데 전혀 다른 B 중개인이 받아서 당황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게 이런 비즈니스 모델 때문이었군요. 코스타가 바로 이 불합리한 지점을 파고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Your Listing, Your Lead라는 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모델을 알리기 위해서 코스타는 그야말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슈퍼볼의 광고를 여러 편 내보내는 등 정말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썼죠.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홈즈닷컴의 월간 순방문자 수가 1억 1,500만 명을 기록하면서 단숨에 업계 2위로 뛰어올랐고요. 더 중요한 건 돈을 내고 가입하는 유료 회원 중개인 수가 1년 만에 150% 가까이 폭증했다는 겁니다. 아, 중개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진로 모델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개인들이 코스타의 공정한 모델에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보고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아니 어떻게 보면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두 가지 숫자가 눈에 띄어요. 하나는 58분기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성장.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이잖아요. 경이로운 기록이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과거 30-40%에 달했던 이익률이 최근 10% 초반대로 뚝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3분의 1 토막이 난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엔 핵심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기록 분석의 핵심, 아하, 모멘트입니다. 이익률 하락은 사업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미래를 사기 위한 의도적인 출혈, 즉 의도된 적자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만 홈즈닷컴에 투자하는 순비용이 약 8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 원이요? 네, 슈퍼볼 광고하고 서버 늘리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죠. 아, 그러니까 이익률 하락은 기존 사업이 부진해서가 아니라 신사업에 그만큼 엄청난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1조 원의 신규 투자를 제외하고 나면 기존의 핵심 사업부, 그러니까 코스타 스위트나 루프넷 같은 본업에서 나오는 이익률은 무려 47%에 달한다는 겁니다. 47%요? 그건 거의 독점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수익률 아닌가요? 맞습니다. 즉, 기존에 구축해놓은 돈 버는 기계에서 나오는 막대한 현금을 연료 삼아서 홈즈닷컴이라는 새로운 로켓을 쏘아 올리는 형국인 거죠. 미래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현재의 이익을 전략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합산된 이익률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본업이 아무리 튼튼해도 신사업이 계속 돈을 까먹으면 회사 전체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법한데요. 물론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우려죠. 그래서 경영진이 명확한 로드맵, 이른바 제이커브 전략을 제시한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막대한 투자로 이익률이 바닥을 찍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홈즈닷컴 투자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본격적인 수익화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익률을 20%대로 회복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그룹 전체 이익률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런 공격적인 미래 투자가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 회사가 약 29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조 원에 가까운 순현금을 보유한 사실상의 무차입 경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총알이 아주 두둑한 거죠. 물론 모든 이야기에 빚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이 보고서는 코스타가 직면한 법적 리스크도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특히 경쟁사와의 반독점 소송이 계속 발목을 잡는 모양새네요. 네, 중립적인 시각에서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두 가지 주요 소송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경쟁사인 CIEX와의 반독점 소송입니다. CIEXY는 코스타의 시장 지배력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항소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하급법원에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법적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황이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군요. 이게 만약 코스타에 불리하게 결론 나면 사업 모델 자체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죠. 하지만 동시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 코스타가 CIEXY를 상대로 우리 이미지를 무단 도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는 또 승소했다는 겁니다. 서 물고 물리는군요. 그렇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소송전 자체가 코스타의 시장 지배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고용 시장의 경쟁자인 진로우와의 저작권 소송인데요. 이건 후발주자인 코스타가 거인인 진로우를 상대로 데이터 소유권이라는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선제 공격을 하는 아주 전략적인 행보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타그룹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슬슬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데이터 독점을 통해 쌓아올린 견고한 요새가 있고 그 요새에서 나오는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훨씬 더 거대한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신대륙을 정복하기 위해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기업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Your Listing, Your Lead. 어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단순한 이 철학으로 기존 시장의 룰을 근본부터 바꾸려 한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맞습니다. 코스타의 사례는 우리에게 장기적인 비전과 과감한 재투자가 어떻게 한 기업을 다음 단계로 이끄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분기 실적에 목을 매고 단기적인 이익률 하락을 두려워할 때 코스타는 그 고통을 감수하고 미래의 더 큰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베팅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앞으로 몇 년간 지켜봐야 할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오늘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매일 사용하는 서비스 중에 만약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져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도 이것만큼은 절대 구독을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필수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넷플릭스일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도 있을 수 있겠죠. 바로 그 필수제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코스타그룹과 같은 위대한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